겨울왕국이다. 얘들 안녕? 난 지금 한 시골 마을의 폐교에 나와 있어. 오늘 기상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앞에 수련회 활동들은 좀 망친 감이 있는데 오늘 수련원 왔으니까 자기 전에 한번 무서운 얘기 재밌게 달려보자. 알았지? 우선 내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충청남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야. 이 초등학교에는 큰 은행나무가 하나 있대. 그런데 자정만 되면 그 은행나무 아래에서 머리가 없는 아이가 돌아다니다가 그 근처를 지나는 아이들의 목을 잘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 학교에 전학생이 하나 찾아오게 돼. 그리고 이 전학생 친구는 학교 아이들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친해지게 됐지.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방금 내가 말했던 이 은행나무 괴담에 대해서 그 친구도 듣게 돼. 하지만 전학생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 그래서 너네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가 어딨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거야. 그 괴담의 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 이 전학생은 엄마한테 엄마, 우리 학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 그거 확인 직접 해봐야 되니까 나 12시 되면은 학교에 갔다 올게,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세상에 어느 엄마가 애가 그냥 그렇게 가도록 놔두겠어. 그리고 알고 보니까 엄마는 그 괴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거를 아이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얘가 고집 피우고 끝까지 보러 갈 것 같은 생각에 엄마는 그 괴담의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돼. 이 괴담은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한참 우리나라가 전쟁 중일 때였어. 한 아이의 엄마가 피난길에 아이의 손을 잡고 피난을 가고 있다가 그 전쟁통에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자신의 아이의 손을 피난길에 놓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와 엄마가 피난길에 생리별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엄마는 아이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아이가 아이를 찾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 전쟁통에도 아이와 같이 걸어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근데 엄마가 결국 아이를 찾았어. 하지만 그 아이는 적군에 의해서 목이 잘려진 채로 발견이 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 아이 발견하면 적군들이 씨를 말린다고 다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그 아이도 목이 잘린 채로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가 죽었던 자리에 학교가 생긴 거고, 그 아이가 죽었던 딱 그 자리에 은행나무가 크게 하나 심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자정만 되면 그 아이가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목을 베어가고 그게 내 머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 이거야. 자, 두 번째 준비한 이야기도 어느 한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야. A군이란 아이가 있었어. 근데 그 A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당시에 괴상한 소문이 하나 돌았는데 학교 학생이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 죽은 이유가 얘가 엄마를 놀래켜주기 위해서 냉장고에 숨었대. 엄마를 놀래켜주려고 웍 하고. 근데 그 냉장고가 일반 가정용 냉장고는 아니었던 거지. 밖에서는 간단히 조작해서 열 수가 있는데 안에서 밀어서는 절대 열 수 없는 그런 냉장고였고, 아이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 그리고 냉장고 안에 갇혀버린 거지. 하지만 부모님이 애가 냉장고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하루 종일 아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는 밤낮 할 거 없이 동네를 찾고 실종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한 하루 이틀이 흘렀어. 그리고 엄마가 무심코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때서야 아이를 발견했고, 너무 늦게 발견했는지 아이는 이미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어 있었던 거야. 그런 소문이 초등학교에 파다하게 당시에 돌고 있었대. 그러던 중에 이 A군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강가로 놀러 가게 돼.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한강 같은 데 말고 지방에 있는 강이나 하천 같은 데 보면은 막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데가 있어. 불법 무단 투기가 된 그런 쓰레기들이. 걔네가 놀러 갔던 강에도 그렇게 쓰레기들이 잔뜩 막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버려진 냉장고가 하나 있었대. 그러니까 그 소문이 한참 막 파다하게 돌 때니까 얘네들이 궁금해진 거지. 과연 우리가 냉장고에 들어가서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A군이 얘기를 해. 야, 그럼 내가 들어가 보겠다. 단 너희가 열셀 동안 내가 못 나오고 있으면은 너네가 밖에서 문 열어줘. 알았지? 하고 A군이 그 냉장고에 스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 근데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 적어도 문을 열려는 시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친구들은 밖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까지 셌는데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약속대로 문을 열었어, 밖에서. 근데 A군이 눈만 뜬 채로 그냥 송장이 되어 있는 거야.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던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막 흔들었는데도 얘가 막 막 이러고만 있어. 넋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얘네들이 애를 부축해가지고 어른들한테 데리고 가.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도 얘가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껴가지고 병원을 데려갔고, 결국에 얘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 그리고 그렇게 입원 치료를 한 지 며칠째가 지났어. 조금 친구 A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같이 놀러 갔던 친구들이 그 정신병원으로 병문안을 가. 다행히도 A는 눈빛이 살짝 돌아와 있고 또 이렇게 말도 하더래. 그래갖고 애들이 물어본 거야. 야, 너 근데 도대체 그날 왜 그렇게 된 거야 갑자기? 하고 애들이 물어봤거든. 그러자 돌아온 A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어. 그 냉장고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 자, 세 번째 준비한 썰은 현실 공포 썰이야. 잘 들어봐. 너희도 알다시피 초등학교에는 여선생님의 비율이 훨씬 높아. 그리고 선생님들도 대체로 어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쁘장하고 몸매도 좋고 아담한 그런 인기 많게 생긴 선생님이 하나 있었나 봐. 근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젊어서 아직은 자가용 같은 건 없고 대중교통으로 학교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그날은 역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렇게 걸어오던 와중에 인도에서 누군가랑 어깨를 부딪혔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꽤나 뭐 멀끔하게 잘생긴 남자가 하나 있었대. 그래가지고 서로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쳤대, 그날은.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공교롭게도 같은 자리에서 그 남자랑 어깨가 부딪힌 거야. 그래서 그날도 뭐 어제 뵀네요 뭐 이럴 수 없잖아. 한번 부딪힌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지나쳤대. 그런데 뭐 셋째 날도 뭐 하루 걸러 다섯째 날도 그렇게 그 자리를 갈 때마다 그 남자랑 자꾸 어깨가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하루는 이제 서로 인사를 하게 됐대. 또 부딪혔네요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게 됐대.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며칠 뒤 하루는 이 선생님네 반 아이들이 방과 후에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 쫄랐던 모양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뭐 얼마나 이쁘겠어. 자기 반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같이 분식집에 가. 그래서 떡볶이, 튀김, 어묵 이런 거 다 같이 먹고 바로 먹고 애들 그냥 보내버리기 좀 그러니까 같이 학교 근처도 이렇게 돌면서 이런저런 누구랑 친해? 요즘은 뭐가 유행이야? 이런 거 막 물어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 됐고 선생님은 이제 그만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돼서 택시를 타고 가고 싶었대. 많이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 하는데 이 선생님 제자들이 선생님이 택시 잡는 거는 보고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바닥바닥 우기더래.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선생님이 이제 택시를 잡고 있는데 유독 그날따라 택시가 안 잡히더래. 그래가지고 하염없이 이렇게 도로를 보면서 택시가 오면 손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택시가 아닌 웬 차가 한 대가 선생님 앞에 와서 창문을 쫙 내리더래. 그러면서 타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얼굴을 누구지 하고 딱 보니까 맨날 길에서 부딪혔던 그 남자였던 거지. 근데 몇 번 얼굴을 봤더라도 어떻게 바로 그 모르는 남자 차에 타. 근데 주변에 있던 선생님 제자들이 선생님 저분이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타세요 막 이러면서 막 분위기를 띄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뭐 얼굴이 남자가 멀끔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뭐 못 이기는 척 그 차에 탔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목적지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가고 있었대. 요즘에 아침에 자주 뵀죠. 뭐 선생님이세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남자가 이름을 물어보더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근데 바로 본명을 알려주기가 그래서 선생님 원래 본명이 미란인데 제 이름은 희선이에요. 이렇게 알려줬대. 그래요 희선씨. 희선씨랑 이렇게 같이 운전을 하게 돼서 참 영광이네요. 뭐 다음에도 한번 같이 드라이브나 가고 싶은데 혹시 전화번호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선생님은 또 바로 그냥 막 전화번호를 주기가 좀 꺼림칙?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바로 주기가 좀 그랬던 거야. 그래서 번호를 틀리게 알려줬대. 틀리게 알려주고 이제 장소에 도착해서 선생님은 내리고 그 남자는 차 끌고 간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집에 도착해서 그날 밤에 샤워를 하고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띠링 하고 울리더래. 문자가 하나 왔어. 근데 그 문자를 열어보고 선생님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게 돼. 문자가 뭐라고 와 있었냐면 미란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하고 문자가 왔대.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 코비 초등학교 구독자 찡쫑찡 친구의 이야기야. 편하게 친구라고 할게. 이 친구는 경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어. 근데 그 학교의 특징이 뭐냐? 서울 사람이든 부산 사람이든 아니면 그 경주에 사는 사람들이든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항상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교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또 아침, 점심, 저녁 다 학교 아니면 뭐 그 근처에서 해결을 했겠지. 그러던 하루는 친구들끼리 같이 저녁을 먹고 학교 근처가 이제 시골이니까 논길이 있었대. 논길. 그래서 소화도 시키고 운동도 좀 할 겸 그 논길을 막 걸어가고 있었대.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갑자기 뭐
여자 웃음소리가 히익히익 막 이렇게 나더래. 그래갖고 내 친구가 그런 거야. 야,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친구들은 무슨 소리야? 나 안 웃었는데? 또 저 친구는 너가 웃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농담조가 아니라 다 같이 우리 중엔 웃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하지만 다 하나씩 웃음소리를 애들이 들은 거고, 그걸 깨닫고 나서 애들이 너무 놀라서 막 기숙사까지 뛰어서 도망을 간 거야, 학교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혼비백산해서 도망 오니까 사람들이 궁금했겠지. 너네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선배한테 우리가 그 논길을 걷고 있었는데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선명히. 근데 우리 중에는 웃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미 선배들 사이에서는 그 논두렁에서 여자 웃음소리 들리는 게 굉장히 유명했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 얘기를 듣게 됐냐면 찡쫑찡 친구한테 예전에 괴담 속으로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잖아. 거기 10화 보면은 귀곡의 처녀 귀신, 귀골짜기 이야기가 나와. 귀신 나오는 골짜기. 거기에 이제 옛날에 거기가 골짜기였는데 처녀 귀신이 나오는 걸로 참 유명해서 그 동네에서 되게 유명하대. 이야기 속으로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에피소드에 이제 찡쫑찡님이 그 근처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나한테 알려준 거고, 여기 하나 덧붙이면 찡쫑찡 친구, 우리 친구 학교 기숙사에 밤이 되면 웬 어린 아이들이 맨발로, 이게 구두발이랑 신발 신는 거랑 발소리가 다 다르잖아. 근데 맨발로 그 바닥을 착착착착 뛰어다니는 소리가 맨날 나더래, 밤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는 어린아이 귀신이 있다, 뭐 이렇게 알려졌는데, 우리도 이제 이걸 나중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골짜기 있지, 바로 그 골짜기 옆이, 그러니까 학교랑 그렇게 멀진 않아. 학교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가 애장골이었다는 거야. 과거에 애장골. 애장골 들어봤어? 애장골이 뭐냐면, 요즘이야 의료기술이나 육아가 발달하니까 애들이 뭐 1년 2년 사는 건 우습게 그냥 다 크잖아, 특별히 사고 없으면. 근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100일 넘기기가 힘들고 1년 넘기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100일 잘 버텼다고 100일 잔치도 하고 1년 잘 버텼다고 돌잔치도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체면역력이나 그런 게 생기기 전에 아이들이 죽으면 엄마 아빠들이 묘를 막 쓰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을 그냥 그 땅에다 갖다 묻고 돌 덮어놓고 뭐 그런 식으로 묘를 해놓은 거야. 그런 걸 애장골이라고 하는데, 애들만 갖다 묻는 그런 장소가 된 거지, 애장골이라는 게. 하여간 그 학교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 애장골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게. 이 기숙사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귀신은 혹시 그 애장골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하는 어떤 우리만의 가설이 성립이 된 거지. 자, 5번째 이야기는 내가 다녔던 중학교 이야기야. 잘 들어봐. 내가 다녔던 중학교는 지금, 그리고 내가 다닐 때는 없었는데 그 한참 이전에 육상부가 있었대. 근데 그 육상부가 지역구에서 좀 알아줄 정도로 상도 많이 타고 유명했대. 헌데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애들을 스파르타식으로 엄청 그렇게 운동을 시켰다는 거야. 때리고 애들 컨디션 생각 안 하고 일단 뛰게 하고 헝그리 정신으로.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되게 더웠대. 그날 역대급으로 막 더웠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그 코치가 애들을 막 야외에서 뜀박질을 시킨 거지. 그러다가 부원 하나가 그만 더위를 먹고 운동장에서 쓰러지고 말았거든. 하지만 병원에 실려가는 도중에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학교 육상부가 없어졌다는 말이 있더라고. 하지만 육상부는 사라졌지만 우리 학교에는 새로운 괴담이 하나 피어오르기 시작해.
괴담의 내용은 뭐냐? 밤 늦은 시간에 우리 학교 근처를 지나다 보면 운동장에서 웬 아이가 그렇게 막 열심히 운동장을 뜀박질을 한대. 웃긴 거는 그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반팔 반바지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그 아이가 뛰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아이가 20바퀴를 뛰는 걸 다 본 사람들은 이 아이가 20바퀴 다 뛰고 나서 저승으로 데려간다는 거야. 근데 왜 꼭 20바퀴냐? 실제로 뭐 애들 중에는 봤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아이가 뭐 뛰고 있는 거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목격담을 들어보면은 뭐 한 바퀴, 5바퀴, 뭐 10바퀴 뛰는 것까지 봤다, 뭐 15바퀴까지 봤다 그런 말은 있는데 20바퀴를 봤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20바퀴를 다 보고 나면은 죽는다 이거지. 이 괴담은 뭐 학생들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다 알려진 그런 유명한 괴담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하루였어. 학교 선생님이 이제 퇴근을 하셨는데 집에 다 도착하고 나서 깨달은 거야. 아, 교무실에 내가 좀 중요한 걸 놔두고 온 거를 깨달은 거야. 개인 물품인데 선생님이 그게 당장 막 필요한 상황이라서 꼭 학교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대. 그래서 그 늦은 밤에 선생님은 학교로 향하게 되는 거지. 학교에 도착해서 이제 교무실에 도착을 해서는 책상에서 이것저것 막 챙겨가지고 주머니에 쑤셔 넣고 이제 교무실 밖을 나서려고 하는데 이제 교무실에 창이 크게 있잖아. 그 창 밖을 봤는데 운동장에서 그 늦은 밤에 웬 아이가 막 뛰고 있더래. 선생님은 생각했지. 아니, 이 밤중에 누가 저렇게 뜀박질하고 운동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들었던 그 괴담이 떠오른 거지.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그 괴담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보고 싶었던 거야, 괜히. 어차피 우리가 아는 학생들이라면은 뭐 끽해봐야 5바퀴, 뭐 진짜 많아야 한 뭐 10바퀴 뛰고 멈출 테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애가 5바퀴가 되도록 10바퀴가 되도록 지치지 않고 계속 그 페이스 그대로 뛰더라는 거야. 이렇게 뭐 15바퀴가 넘어가고 한 17바퀴가 되고 18바퀴가 딱 되니까 선생님이 야, 이거 설마 진짜 20바퀴 보고 있다가 뭐 죽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겁이 난 거야. 왜냐면 애가 포기할 때도 됐는데 계속 뛰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20바퀴까지는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무실 돌아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딱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열심히 운동장을 달리고 있던 그 아이가 딱 뜀박질을 멈추더래. 선생님이 에휴, 그럼 그렇지, 괴담은 괴담일 뿐이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에 있던 그 아이가 갑자기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을 딱 이렇게 바라보더래. 그러더니 갑자기 남은 2바퀴를 미친듯이 막 이렇게 뛰더라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선생님 안 나오셨다. 얘들아, 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자. 지금 저기 교관 선생님 오는 것 같거든. 어차피 내가 다음 주 수련원에서 또 얘기해 줄 거니까 그때 얘기 들으려면은 너네들 거기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있어. 알림 설정이랑 그거 미리 눌러놔. 그러면은 내가 다음 수련원 정해지고 가는 대로 또 자기 전에 얘기해 줄 테니까. 알았지? 그러면은 다들 내일 아침에 보자. 안녕.